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관광기업 요 부분이죠. 관광산업의 운영 부분 관광기업 요거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번 요거죠. 1번 교통 업체, 2번 숙박업체, 3번 외식, 4번 관광 매매물 업체.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번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LCC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근거리 단기 여행 지난 시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 LCC 시장이 성장하면서 근거리 단기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우라벨 그런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보잉 세계 이제 양대 산맥이 있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가 그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 유럽의 에어버스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두 개 기업이 이제 대부분 거의 뭐 반반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에서 자기들이 2037년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커머셜 마켓이니까 이 군용기는 제외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쓰는 그 시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했는데 2037년까지 매출이 다음 페이지 매출이 6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6,3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매출이 있냐? 왜냐하면 비행기를 42,730대를 갖다가 향후에 한 20년 동안 만들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730대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6,930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가까이를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많죠. 북미, 유럽 뭐 8천 뭐 이렇잖아요. 8천 뭐 8천 여기만 16,000이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이 이렇게 많고 또 동남아시아 있죠.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고 또 이거는 이제 남아시아는 아마 이 지역 같은데 그죠? 그죠? 이거 지역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400대, 그 다음에 우리 동부 지역, 우리 한국, 그죠? 요 지역에 1,450대. 그 다음에 오시아니아가 여기입니다. 870대. 남아시아는 제가 보기 아마 이쪽 아니면 뭐 이쪽 같은데, 여하튼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시아 이 정도죠. 차지하는 게 16,930대라서 전 세계 대륙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 6조 3천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은 뭐 대략 6,300조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로 항공산업이 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게 다 뭐다? 이런 항공산업이 성장해야지 교통 기업이 성장하면 뭡니까? 따라서 이동이 편리해지니까 뭐 관광산업도 활발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LCC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큰 게 제주항공입니다. 그렇죠? 제주항공의 이 인사산업 뭐 이런 경영자 이거는 이제 관리직이죠. 관리직에서는 대졸 이상의 공인 노무사, 외국어 능력 우수자,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자, 경영 전략에서는 상경계열 또는 항공 관련 학과 전공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 역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실 승무원입니다. 객실 승무원. 여기도 객실 승무원이죠. 이거는 제주에서 뽑는 경우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뽑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정규직 전환 인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턴을 몇 개월 또는 뭐 길게 하면 1년 하고 정규직으로 넘어오죠. 토익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픽도 IM 이상인데 대부분 이 점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우대사항은 중국어 어학 능력입니다. 중국어죠. 또는 일본어 또는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가니까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회화 가능자도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TA 항공 회사에 입사한 우리 여러분 선배입니다. 그렇죠? 북경대학교 공대와 우리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스타벅스 캐나다에서 상당 그죠? 제법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을 스타벅스 캐나다에서 바리스타를 갖다 했습니다. 그쵸? 이런 경력은 좀 서비스 경험했기 때문에 좋고, 아까 토익도 뭐 500, 아까 550점이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885점이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오픽도 IM인데 IH면 더 높은 점수죠. 하여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생활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성적을 자격증을 갖추면 들어가기에 유리하다. 이건 근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자동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가 버스입니다. 이 버스도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이 국내나 해외여행 갔을 때 여러분 많이 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나 해외여행 모두가 헤비 유저다. 많이 이용한다. 과잉보다는 좀 많이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버스 여행은 우리한테 시간을 준다. 볼 시간을 주고 경험할 시간을 준다. 뭐 어떤 거 경치를 경험할 시간, 보고 경험할 시간을 준다. 누구랑?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이제 렌트카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그 운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에 이렇게 버스 우리 단체 뭐 해외에 패키지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피켓 들고 나오죠. 그래서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뭐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필요 없이 좀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개별 여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을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왜냐면 내가 요 버스를 타면 주로 패키지 여행일 경우죠. 이 버스를 타면 교통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경치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 여행객들이 이런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국내도 우리 관광버스 타고 봄에 뭐 축제, 가을에 뭐 축제 이렇게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부모님들 주로 많이 가지. 그럼 내가 직접 운전을 안 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뭐 관광버스에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음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한 거, 왜 내가 이제 이렇게 교통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경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즐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피곤해서 운전 잘못하다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모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누가? 우리 관광객들이. 이겁니다. 그죠? 버스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변 경치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담수도 나누고 또 전경도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있죠. 이렇게 관광버스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뭐 2박 3일, 1박 2일 또 뭐 당일 여행 같은 경우에 당일로 뭐 북천 이런 코스모스 보러 가고, 가을에 또 이런 전주 한옥마을도 당일치기로 이렇게 돈 얼마 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다 오죠. 그럼 편안하죠. 내가 올 때 뭐 자면 되니까 이제 피곤하면. 근데 운전하게 되면 이제 그게 힘들죠. 왔다 갔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냥 1인당 돈을 이렇게 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관광버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떠는 게 이제 크루즈입니다. 그죠? 크루즈가 최근에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크루즈 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고, 여기 관광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었습니다. 급성장 부문이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죠. 우리나라의 크루즈 관광객의 어떤 입항 오는, 그죠?
와서 크루즈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가 2005년도와 2016년 불과 한 11년 차이죠. 그런데 3만 명에서 195만 명이니까 192만 명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는 있지만 실제 이러는 거죠.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 단위로 보면 190만 명이면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기 말과 딱 맞죠. 딱 맞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소비 지출도 많고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다.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부산 같으면 주로 기항지 관광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모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항이라는 게 여기 요 어미 모자잖아요. 그죠? 어미 모자 그다음에 항구 한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엄마항인데, 여기 소위 말해서는 이제 출발하는 항구입니다. 대개 우리 부산에 오는 경우에는 중국 상해에 있어, 아니면 이제 일본인데,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왔습니다. 일본도 이제 최근에 생기시는데,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앞에 지난번에 한번 크루즈 이야기했죠. 미국 손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중국을 좀 구경하다가 중국 상해 푸동지구에서 크루즈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크루즈를 타고 우리 부산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중국 푸동 크루즈 터미널이 모항이 되는 거죠. 모항이 되고 오다가 우리 부산을 들리죠. 그러면 여기 배를 부산에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해에서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 들렸다가 또 부산에서 또 일본으로 떠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들리는 걸 뭐다? 기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기항지 관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기항지 관광이 발달했다. 왜? 모항인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오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제주도로 가죠. 그럼 제주도도 기항지죠. 그래서 그런 기항지 관광이 발달했고, 거기서 이제 한나절 또는 뭐 반나절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발하죠. 이렇게 이제 크루즈 관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항구는 모항이 되고 우리 부산 항구는 기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이렇게 크루즈 손님이 와서 여행하는 것을 기항지, 그죠? 기항한 그 지역이죠. 그래서 기항지 관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들으는 배를 잠시 붙였다가 잠시 기생할 때 뭐 기생충 있잖아요. 그 기자입니다. 그 사람 몸에 그걸 거기서 이제 빌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붙이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가 이제 잠시 부산항이 되었다가 이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항지, 기항하는 항구의 지역, 부산의 관광, 기항지 관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상해에서 출발하죠. 그럼 상해가 뭐가 됩니까? 모항이 되겠죠. 모항이 됩니다. 모항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여기 제주도 갔다가 가면 여기 기항지 관광이죠. 서울. 여기 제주도 가면 기항지 관광, 부산 오면 역시 기항지 관광, 후쿠오카 이렇게 베푸, 뭐 가고시마, 베푸, 뭐 이렇게 히로시마, 고베 이렇게 많이 들립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이제 기항지 관광이 되겠죠. 이런 코스를 해서 한국하고 중국, 한국, 일본을 갖다 돌아보는 이러한 코스, 그 크루즈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그죠? 우리 부산도 이렇게 크루즈 관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70만 명씩 꽤 많이 증가했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6만에서 100만까지 1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부산보다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70만, 여기 100만을 초과했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그 제주도를 많이 봐. 왜냐하면 주로 중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베트남 다낭으로 갔다. 다낭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숙박, 그죠? 숙박업체에 체크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아무 데서는 잘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숙박업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호텔 업체죠. 호텔 업체가 나옵니다. 자, 호텔 업체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룻밤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고대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대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죠? 이동을 했잖아요. 예전에도 이동은 계속해서 했으니까. 물론 이런 숙박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숙해야 되겠죠. 노숙. 아니면 아주 뭐 옛날에 뭐 좀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동굴에서 지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류 문화가 되면서 집들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이제 하룻밤을 우리가 다른 집에 돈을 주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막 같은데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고대 시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래됐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돈 버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상업 비즈니스가 뭐다? 바로 숙박업체다. 왜?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 어디엔가 가서는 자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밖에서 자야 되니까 춥고 또 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숙박업체입니다. 오늘날 이런 호텔 숙박과 외식 서비스 활동은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오늘날은 이제 엄청난 산업으로 되어 단순히 잠만 자는 시설이 아니죠. 앞에 우리 IR, Integrated R, 리조트, 복합 리조트, 우리 대표적인 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호텔, 리조트, 복합 리조트 보면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 있죠. 단순히 잠 시설 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많은 호텔 장소들은 안에 단순히 이런 뭐 객실 말고도 회의 시설도 있고 컨벤션 시설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바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태양이 스커스 같은 공연하는 뮤지컬 이런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기념품 가게도 있고 또 카지노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도 있고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시설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리조트는 말도 쓰지만 복합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하니까 이 경제적 중요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랭킹 1위 기업이 메리엇, 2위가 힐튼, 3위가 인터컨티넨탈쯤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이거는 이제 복합 리조트라서 명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텔 체인에서 랭킹 1위, 2위, 3위쯤 될 겁니다. 여러분 요 표가 있죠. 여기 표를 보면 여기 랭킹 1위 세계 10대 호텔 체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객실 수를 가지고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객실 수입니다. 요걸 카운트해서 객실 수를 카운트해서 세계 10대 호텔 기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그 1위가 메리엇 호텔입니다. 원래 메리엇 호텔은 한 3위인가 2위쯤 됐는데 스타우드 이것도 역시 호텔 체인입니다.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왜 항공사와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다른 뭐 유통기업도 마찬가지죠. 유통기업도 합병할 수도 있고 모든 기업들이 서로 M&A를 하잖아요. 합병 및 인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호텔도 똑같이 이렇게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서 가장 큰 호텔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456개의 호텔이 있고 그 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객실 숫자가 100만 개가 넘죠. 107만 1,096개. 엄청납니다. 그죠? 요거는 현재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 건설 중인 게 또 2,101개에 37만 개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7,557개의 호텔이 있고 144만 4,09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힐튼, 세 번째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그 다음에 윈덤 호텔, 뭐 중국 그룹 이렇게 초이스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기본 여러분 상식적으로 메리엇, 힐튼,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요 세 개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외식 업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숙박을 하고 나면 뭡니까? 식사를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식과 관련되는 겁니다. 외식 산업은 다음의 그죠? 식당 뭐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일반 식당, 얘가 이제 보통 식당 일반 식당이고, 요 두 번째는 관광객이 주로 유행하는 트래블 푸드 서비스 관광 식당, 세 번째는 요거는 단체 급식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가게 노트에 이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일반 식당, 그 다음에 관광 식당, 단체 급식 업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요 레스토랑이 여기 있는 거죠. 일반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얘죠. 여기 있고, 세 번째가 얘가 단체 급식 업체가 여기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식당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흐려보는 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게 패스트푸드 유닛. 두 개가 있네요. 하나쯤에. 그렇죠? 패스트푸드 유닛. 여러분은 하나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햄버거 우리 햄버거 집 있죠.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거죠. 그다음 피자 우리 뭐 엄청 우리나라는 피자 공화국 치킨 공화국이죠. 치킨이 엄청나게 체인지 많고 피자도 물론 피자헛이라든지 미스터 피자 그다음 또 뭐 있죠. 도미노 뭐 이런 그죠? 그런 체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도 너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뭐랄까 아웃백, 빕스 이런 거 있죠. 가족 누구랑 먹을 수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그 다음에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좀 비싼 약간 이제 호텔식 좀 비싼 레스토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레스토랑 일반 식당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관광식당은 또 뭐냐? 물론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주로 이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외식 업체들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만약 식당이 있다면, 모텔은 잘 없죠. 그래서 호텔 같은데 만약 있다면 그게 이제 관광식당이 되겠죠. 또 비행기에서 왜 기내식 우리 LCC는 제공 안 하지만 FSC 풀 서비스 캐리어 FSC 같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데서는 이제 기내식을 제공하죠. 그런데 또는 기차에는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어떤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데 이런 데는 숙박도 하면서 이제 음식도 제공하죠. 그 다음에 크루즈는 엄청나게 많이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는 배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다 공짜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크루즈를 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런 식사비가 다 사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을 게 풍부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크루즈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렇게 관광식당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기내식 또는 기차나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거기 이제 식당들이 주로 관광식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단체 급식 업체인데, 단체 급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단체로 식사하는 겁니다. 단체로.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똑같아요. 학교. 우리 대학에 이제 단체 급식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생협에서 직접 하지만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도 수많은 기업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기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뭐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단체 급식 업체가 있습니다. CJ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LG 아홈 같은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런 걸 다 제공을 하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는 환자하고 의사, 간호사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와서 이제 해줍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역시 간호사와 뭐 환자들밖에 없잖아요.
그 의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업체에서 와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있는 곳에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단체 급식 업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